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하루 빠르게 지금 퇴근 직전에 수요일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교실 수강생을 찾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될 수 없다는 예비 언론인과 언론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거쳐야 할 명강의입니다. 신문 모니터 교실은 언론인보다 더 좋은 언론을 고민해온 김원경 사무처장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 일정은요, 총 4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5일 월요일, 3월 28일 목요일, 4월 1일 월요일,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장소는 저희 민원연 교육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ccdm.or.kr에서 언론 아카데미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02-392-0181로 전화하셔서 엄재희 활동가를 찾아주세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교실 수강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 신문 모니터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중에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미국발 그 보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만 나오면 갑자기 엄청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것만 샥 가지고 씹어 먹고 나머지 내용은 뭐랄까 거의 은폐에 가깝게 하고 입맛에 맞는 건 엄청나게 그 과장하는 이런 보도 행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치사 선택 특집. 네. 입니다. 취사 선택 특집. 일단은 네. 이제 사안이 뭐냐면요. 미국 국무부에서 2019년 3월 13일에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3월 13일에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가 봐요. 그죠? 네.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도를 인용하거나 인권 이슈들을 소개하는 등 각국 인권 상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런 보고서래요. 네. 한국과 관련해서는 매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형사처벌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적 병역과 부자에 대한 처벌, 여성과 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런 보고서랍니다. 이 보고서에는 몇 해 전에 이석기 체포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 인권 침해다라고 사례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네.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이번에 이제 또 내놓자 우리 언론은 무엇을 보도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딱 나왔을 때 올해 우리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인용이 되었을까 사실 궁금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한국에서 나온 보도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 맨 북한 보도만 나왔다. 북한 인권 관련된 보도만 나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디가 보도했는지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그 주요 일간지 5곳과 네. 경제지 2곳 모두에서 이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이슈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좀 집중한 부분이 좀 달랐는데요. 네.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네, 사실 보고서에서 그래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조선일보 일면에서도 20년간 계속된 탈북자 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단체들의 노력을 막고 경찰이 단체들을 찾아가 금융 및 행정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의 요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탈북 단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탈북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북한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탈북자 단체들과 익명 취재원들을 인용하면서 북한 인권 비판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조선일보가 했고요. 동아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관련 단체가 위축된 사실을 전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말은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어요. 탈북 지원 단체에 대해서 좀 약간 위축되게 하고 있고 옥죄고 있다, 뭐 방해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제일 황당한 건 요거였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인데 한국 정부가 탈북 단체 억압한다고 비판받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어요. 네. 자, 이 사설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그럼 이 중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파 집회 TV 화면에 잠시 비쳤다가 정권 지지 세력에게 좌표찍기를 당해 운영하던 냉면집을 닫아야 했다. 면서 이런 기막힐 일이 있냐라고 한탄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그 탈북 냉면집, 냉면집 있죠. 네네. 그 우리가 한 적이었죠. 김광일 씨가 다이별 이렇게 했다가 그 세월호 표식이 다이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냉면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세월호 표식을 이제 그렸다는 거잖아요, 낙서처럼.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냉면집 주인장.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일베가 어떤 그때 주도했던 그 세월호 폭식 투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걸 이제 자금을 지원했다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비하 등의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각으로 논란이 계속 되어 왔어요. 쭉.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죠, 네. 탈북자라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탈북자이긴 하지만은 그럼 탈북자는 뭘 잘못해도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되나? 누구든지 탈북자든 탈북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문제적 행동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이제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좌표 찍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파 집회 TV 화면에 잠시 비쳤다가 잠시 비친 거 아닙니다.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이 집회에 자금을 지원했고 나가서 엄청난 박수를 받으며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으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정권 지지 세력에게 좌표 찍기를 당해서 냉면집을 닫아야 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요거는 그게 도대체 어쩌다가 벌어진 일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파행적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머리에는 아무것도 파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뭐 그런 그 폭식 투쟁에 가서 뭐 발언도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조선일보는 생각하는 것 아닌가. 폭식 투쟁. 진짜 그 투쟁이라 말을 쓰기도 진짜 싫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세월호 단식 투쟁하고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늘 말하지만 정말 야만적인 그런 그 행동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한마디 말이 없던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이 냉면집을 닫아야 했던 탈북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어떤 보고서요? 미국 보고서에. 그 보고서 그렇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한국이 그거 봐라. 이런 짓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탈북자를 억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봐라.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한국경제는 한국 정부 탈북단체의 북한 비판 막으려 압력에서 국제인권단체는 그간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 개선 논의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침묵해왔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남북 대화를 이제 남북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남북 화해 분위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데 우리가 그거를 다 눈 감아주고 결국은 그것은 탈북 단체를 억압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뭐 중앙일보나 매일경제 전부 다 좀 비슷비슷한 논조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매경, 한경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그나마 조금 다르게 북한 인권 문제에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부분의 방점을 요 주제를 다루긴 다뤘어요. 이 북한 인권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비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에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했거든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경향신문 제목은 북한엔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 삭제, 중국엔 독보적 인권 침해국 직격탄이라는 제목에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뭐 지독한 인권 침해국이다라는 표현이 삭제됐나 봐요. 그 내용을 그냥 전했던 것이지 뭐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진 않았다. 그리고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국의 대북 동향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 조절 차원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의 표현을 완화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겨레 경향도 약간 명백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진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오두방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막힌 일이라고 한탄하면서까지 호들갑을 떨 만한 내용이었는지 원문을 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실제 원문을 이제 찾아봤더니 조선일보 인용 보도의 표현은 약간씩 과장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느낌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 인용된 그 대목의 원문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해석하면은 되게 웃긴 게 어떠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네. 어떠한 내용을 탈북자 단체들이 말했다. 언론에 인용된 탈북자 단체들은 어떠한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되게 객관적이죠. 어떠한 주장을 하는 보고가 있었다 네. 정도인데 조선일보 보도는 달라요. 자, 그렇죠. 이걸 표를 좀 비교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하는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네. 탈북민들이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가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서 조선일보에서. 알려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 국무부 보고서 원문에는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런 보도를 누가 했어요? 이제 이 보도를 한국 언론이 한 거죠. 한국 언론 누가 했어?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찾아보진 않았지만 미 국무부 보고서 자체가 국내에 이런 여론이 있었다라고 전달해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약간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뭐 이제 어떤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재정 운영 정보를 내놓으라 하고 대북 전단 보내기를 차단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라고 해요. 뭔가 적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원문에 따르면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줄이라는 직간접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죠. 단체들이 말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장이 있다. 뭐 네. 이런 보도가 있었다. 이런 거지만 요 조선일보는 적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고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 중이라고 지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언론에 인용된 탈북자 단체들은 이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보았다. 관측통들은 또한 북한 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고 지적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똑같이 언론 인용되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지적들은요, 국내 언론이나 탈북자 단체들이 먼저 말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말을 해. 그러면 국무부 보고서가 이것을 인용을 해.
그럼 어찌됐든 미국에 있는 미국의 국무부가 자기들 보고서에 우리 국내 언론의 그 보도 동향을 막 정리를 해서 또는 탈북자 단체들이 하는 말을 정리를 해서 인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말인데 다시 우리는 야 위대하다 이러면서 그 국무부 보고서를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국내 언론과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을 인용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국내에서 만든 정보가 미국을 입에 통해서 다시 나오면 이렇게 갑자기 대단히 권위 있는 정보가 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계속 아시겠어요? 계속 우리가 말해놓고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를 갖는 상황에서 오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배달 사고가 나는 거지 여기서 저기로 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한 것이 가짜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보로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조선일보가 작년 1월 24일 날에 보도했던 기사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태영호 씨에게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라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보도 이후 바로 당일에 태영호 전 공사가 당시 자문역을 맡고 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확인해줬어요. 그냥 오보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용을 보면 정부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체제의 비판적인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지만 뇌에서 사실은 아니었다. 뇌에서 알려졌어. 네, 이렇게 아무튼 우리 지금 보도가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정보만 딱 가지고 오고요. 그걸 그대로 전해주면 섹시하지가 않아. 영 재미가 없어. 그러면 요거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조사 몇 개 빼고 이렇게 쓱쓱 바꾸면 되는 거야. 보도가 있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적시했다, 주장했다, 알려졌다. 지적했다, 이렇게 알려졌다도 약해.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표현은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도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 괜히 내가 그거를 가지고 걔는 그냥 말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써도 되는데 내가 그것을 조선일보는 이렇게 비아냥됐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그들의 행위를 내가 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을 지적할 때 우리 보고서에서 그런 표현을 굉장히 되도록 줄여요. 초안을 쓰는 사람은 다 그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흥분하거든. 지금 화딱지가 나서 쓰거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말했다. 그냥 그 정도로 다 줄여. 그리고 다만 그 말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글에서 새로운 글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써야 돼.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야. 미 국무보고서는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되도록이면 나만의 어떤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 조선일보는 미 국무부가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적시했다. 적시했다는 건 그냥 썼다는 건데 적시했다 그러면 너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작질을 부리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보도에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우리가 어제 방송했던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이거예요. 바로 옆집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 그 주재 한국 기자가 쓰면 한번 미국 갔다 온 거야. 가지 않아도 이미 갔다 온 거야. 그러면 외신에 의하면 미국의 현지 반응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현지가 아니야. 한국에 있는 그냥 바로 정말 옆에 있는 같은 구도 별로 벗어나지 않는 그냥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쓴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풀려지는 거죠. 가치가 그 값어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말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통진당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한국의 인권 침해다라고 지적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무엇이 문제라고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는지 요것도 얘기해줘야 되잖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에 달하는 남한 파트 그중에서
북한 관련된 내용은 다 합쳐봐도 1페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아니, 30페이지에는 31페이지까지 많은데 딱 한 페이지짜리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페이지도 채 안 된대요. 다른 내용 다 어디 분량으로 갔어?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페이지는 무슨 내용이 실려 있는지 좀 짚어봅시다. 네. 우선 이 국가보안법을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하는 대목이 다수 나와요. 왠지 보수 언론에서 다루기 싫어하는 주제가 자주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표현의 자유 항목의 국가보안 문단에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돕거나 반체제적인 활동을 범죄화한다. 정부는 이 법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체포, 구금했고 외국인을 추방했으며 정당을 해산시켰다라고 적시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구나. 심각하죠. 네. 국가보안법 때문에. 진짜.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미디어 노출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좋아졌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밤 김제동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KBS 오늘 밤 김제동에서 친김정은 단체를 이끌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유능한 지도자라고 평가한 김수근 씨를 보수 야당 구성원들이 공격했지만 연말까지 아무도 구속되거나 조사받지 않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약간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건데. 네. 예전에는 안 당연했으니까. 네. 보수 언론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읽었지만 보도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안 써. 그리고 이제 북한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그 탈북 단체들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만 보도를 했는 아니 것이죠. 그때 김재동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요. 그때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리 항목에서는 우리나라 이 노동자 파업권에 대해 너무 협소한 노동쟁의의 법적 정의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대량 해고 같이 경영권 아래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이 된다. 주로 노동조건이나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등을 다루지 않는 파업은 불법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죠. 우리나라 뭐 파업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 파업이라고 하면서 불법화시키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역시 이 보고서에는 지적을 해줬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 조선일보가 맨날 비판하던 그럼요. 뭐 다 불법 파업 이것도 걸리네요. 보수 언론들에게는 불편한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룬 문제가 한 2페이지 반, 난민 불인정 문제가 1페이지, 또 노동 문제를 다룬 페이지가 7페이지 반이라도 되는데 단 1페이지도 채 되지 않은 북한 이야기는 거의 뭐 대서특필하고 그나마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여성 부패 관련된 항목을 잠깐 언급한 수준이었다라고. 근데 진짜 언론들이 요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요. 컨트롤 F 해가지고 노스코리아. 그치, 딱 이렇게 치는 거야. 노스코리아. 걸리는 것들만. 딱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만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야 기사 써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지적하는 거는. 조중동이 그런 언론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다 알고요. 저는 한겨레 경향이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이 인권 보고서 이런 거는 어찌 됐던 간에 인용해서 뭐 북한 얘기도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관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외국에서 이제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와전된 부분이 있고 미 국무부 보고서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을 한국 언론으로서 당당하게 야 니네 뭐 잘 조사한 거냐 뭐 이러면서 지적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뭐 아무튼 좀 아니었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결론은 뭐냐면 니네가 과연 누군가의 인권이라는 말을 그 비판할 처지가 되느냐 조중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뭐 전했다라고 말하든 뭐 적시했다라고 말하든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게다가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좋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말하지 않는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궁금하네요. 저기 미 국무부에 나온 그 뭐 언론이 보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어딜까? 출처가 어딘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고 그렇게 쓴 건지. 네. 어떤 단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참.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은 저희가 또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